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 구문 독해 1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저번 회차에 이어서 관계사 연습을 이어서 해볼 거예요. 바로 1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복합 관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1번 문장은 whatever. 자, whatever는 일단 복합 관계 대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당연히 복합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면 용도가 whatever가 문장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겠죠. 형용사라면 당연히 복합관계대명사 다음에 이 복합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복합관계 형용사절은요 언제나 완전한 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때때로 명사절의 역할도 하고요, 때때로 부사절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라면요 똑같이 명사절일 때랑 부사절일 때로 나누는데요, 자, 이때 이 친구들은 둘 다 불완전한 절을 취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복합관계 형용사하고도 똑같은데 명사절일 경우에는 당연히 요대로 끝나겠죠. 근데 부사절일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완전한 주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뒤에 또 다른 주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뒤에 rationale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요.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 구분할 땐 당연히 완전한 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whatever가 목적어를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whatever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그리고 전면구 형태가 이어져 것으로 보아 이미 완전한 절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얘는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복합관계 형용사로서 rationale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 논리 등을 의미하죠. 논리. 자, 그래서 지금 수동태니까 삼형식 수동태군요. 자, 무엇이든 간에 뭐가 무엇이든 간에 그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떠한 논리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어떠한 논리 was provided 제공된 어떠한 논리도 어디에 있어서 in defense of 옹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the policy 그 정책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떠한 논리도가 되겠습니다. 그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whatever부터 the policy까지가 지금 복합관계 형용사 whatever가 이끄는 명사절, 즉 통째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failed예요. 타동사죠. 그리고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fail의 목적어. withstand 견디는 것을 실패하다가 되겠네요. 무엇을 견디는 것을? scrutiny 조사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사도 맞겠지만 뉘앙스상 정책에 대한 조사, 핑계를 대는 상황, 그러니까 논리를 대는 상황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는 상황, 일종의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판이라는 뜻이 있죠. 얘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 비판을 견디는 것을 실패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once는요 뒤에 the long term
implication과 동사 became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 once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해석은 그냥 뭐 as 혹은 when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뭐 해지자, 뭐뭐 함에 따라 이 정도의 해석의 뉘앙스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똑같다기보다는 이 정도 비슷하다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였냐면요, the long term, 그 장기간 동안에 implications, 영향이 조금 더 멋있는 말로 파급 효과가 became 어떻게 됐냐면요, 동사죠. once가 이끄는 절의 동사 이 형식 evident 명확해졌을 때 형용사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요, 그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논리요? 그 정책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제시된 논리가 뭐든 간에 그것은 failed, 실패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to withstand, 견디는 데 실패했어요. 무엇을? 비판을 견디는 데 실패했습니다. 뭐함에 따라 장기간 동안의 파급 효과가 became 어떻게 됐냐면요, evident, 더 분명해짐에 따라 해당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된 그 어떤 논리도 장기적인 효과가 분명해지자 비판을 견디지 못했다. 비판을 견디는데 실패했다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번에도 whoever가 보이는군요. 아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윗문장과 다르게 바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이때 whoever의 역할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과 별개로 whoever가 이끌고 있는 전체 절 또한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whoever가 이끄는 절 안에서 whoever의 역할이 명사, 즉 주어라는 소리고요. 자, 그 전체 문장 큰 문장 뼈대에서는 얘가 이 앞에 있는 절이 주어, did가 동사, 뒤에 쏘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oever가 이끄는 절, 복합관계 대명사 안에 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니 이때 whoever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절이죠. 자, 그리고 이럴 때 아까 위에 whatever도 마찬가지고 복합관계 대명사로 쓰였을 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whoever다, 해석하기가 까다로워, 그러면 선행사가 anyone이고 who 블라블라라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ever가 복합관계대명사로 쓰였어. 그러면 얘는 anyone이 아니라 what이니까 anything that 블라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whoever의 해석이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의 해석이 헷갈리시면 anyone who 블라블라, anyone whom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사람이니까요, anyone who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거죠. anyone who claim, 나머지는 똑같이 블라블라 did so 블라블라 이런 식의 구조랑 똑같이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주어진 구조에 충실해 볼게요. 자, 누구든지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claimed, 주장했대요. 요구했대요. 뭘 요구했냐면 responsibility, 어떤 책임을 요구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 for the mishap, 얘는 어떤 불운한, 운이 좋지 않은 불행한 작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고. 자,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잠깐 딴소리 하자면 miss, 약간 얘가 잘못되다 할 때 그 miss죠. have은 우리 happening 할 때 그 have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happening, 그러니까 사고란 뜻인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한 그 누구든지 did, 했습니다. 뭐를요? so, 그렇게. 자, 그래서 so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뜻이 있죠. 부사. 너무,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접속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그리고 명사소가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란 뜻인데 이때 그렇게는 강조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대단하다니, 그렇게 엄청나다니, 그렇게 잘못됐다니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줄 때 쓰는 말이고 이때 그렇게는 명사 그렇게 야 너 살 좀 빼라 I will do so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 때 나오는 그 so 있죠. 이 명사 so가 그럴 때 쓰는 so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anonymously 익명으로 그렇게 했대요. 자 무슨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컴마 뒤에 위치가 나인 것으로 보아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적용법은 뭐 이후에 보충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앞에 절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only는 부사니까 빼고 바로 deepen이라고 악화시키다, 더 깊게 만들다 라고 있는 가중시키다죠.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을 알 수 있죠. 뭐 별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상황이 선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사는 앞절이다. 익명으로 그렇게 한 상황이 선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요, deepen 더 악화시켰대요. 뭐를요? suspicions. 의심을요. 뭐에 대한 의심? About the organizations. 그 조직의 internal, 내부의 dynamics, 역학들에 대해서. 그 조직 내부의 어떤 역학에 대한 의심만 더 깊게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역학이 무엇이냐면요. 뭐 우리 공기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흐름 같은 거 말하는 건데 흔히 이렇게 기업 내부의 역학이다 하면은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실세들, 권력 구조, 어떤 비리들 또는 그런 이해관계, 이익관계, 어떤 대립구도 이런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힘의 방향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좀 완전히 1대1 매칭은 안 되지만 만약에 정해석이 어색하다 그러면은 인터랙션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또 상호작용들 물론 얘보다는 얘가 훨씬 큰 개념이야. 얘보다는 다이나믹스가 인터랙션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석을 해라. 3번 문장. 자 3번 문장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such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 뒤에 그러니까 컴마 뒤에 as 나오고 바로 동사 블라블라 구조가 나오는 구조 있죠. 이럴 때 as 역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유사관계대명사.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선행사에 such as, so 또는 뭐 the same 등등 이 붙어야만 유사관계대명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such가 왔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거나 보니까 resistance가 지금 주어일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반발은요. 근데 어떤 반발이냐? as가 이끌고 있는 이 관계사 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 컴마 끝날 때까지. 그리고 emerg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1형식 자동사죠. 자 반발인데 어떤 반발? had not been seen.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로 쓰였군요. 과거 완료 수동태. 보이지 않았던 여태껏 언제부터? since. 보니까 지금 초기 개혁 시도들이라고 명사가 왔어요. 때문에 이때 since는 전치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과거 연도나 또는 그 특정 과거의 그 사건의 그러니까 행사나 이벤트 어떤 그 명칭 나올 때 과거 명칭 지금처럼 완료 시제를 요구하죠. 근데 이 문장의 동사가 이미 과거 시제예요. 주절의 동사가 때문에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는 시점 완료 시제로 써야 되다 보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요. 반발인데 어떤 반발? 초기의 개혁 시도 이래로 여태껏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반발이 emerged, 등장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again, 부사죠. 다시. 언제? 왼절의 주어, the proposal, 그 제안들이 힌트, 자동사입니다. 암시하다. 물론 힌트를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at이랑 호응한다는 거. 뒤에 centralization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centralize가 되면 동사로 중앙 집권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앙으로 힘을 모으다. 옛날에 어떤 왕이나 또는 독재에서의 그 어떤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재자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말하죠. 정부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명사 형태로 지금 중앙 집권화가 되겠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암시할 때, 그 제안이 암시할 때 다시금 그러한 반발이 일어났다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러한 반발은 어떤 반발이 있느냐? 초기 개혁 시도 이후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반발이 나타났다. 다시 언제? 그 제안들이 뭘 암시함에 따라 중앙 집권화임을 암시함에 따라 그러한 반발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마도 그 개혁 이후에 된 상태는 민주주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러한 주권이 다시금 누군가가 제안한 어떤 시도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정부에 쏠린 형태로 바뀔 것 같자 다시 반발이 일어났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there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유도부사 구문이군요. 얘는 주어가 아니죠.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래서 수일치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뒤에 나오는 요 명사, 즉 얘가 주어죠. 얘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노원이니까 단수여서 지금 단수 동사인 비동사 was가 온 거죠. 그리고 이때는 there 구문이니까 당연히 일형식 비동사입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따지는 말이다. 근데 no one이니까 없다란 말이 되겠네요. 아무도 없다. 어디에? on the review panel. 그 어떤 리뷰 패널에. 보통 패널이 의미하는 게 그 뭐랄까, 뭐 위원회, 방청객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이때는 뭐 리뷰 패널이니까 검토위원회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석이 어색하시면 그냥 리뷰 패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면구를 묶고 나니까 뒤에 but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인가 하고 보니까 raised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얘는 자동사가 아니죠. 유도부사 구문이랑 어울리는 문장이 아니죠.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but이 접속사 but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하지만의 but이 아니고 바로 이 역시 유사 관계대명사 but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조건이 있어요. 항상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행사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마치 no, not, little, 뭐 little이 된다면 뭐 few도 맞겠죠? 어쨌거나 이런 부정의 의미를 담은 친구들, 지금은 no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동사가 온 것으로 보아 지금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no one, 부정어가 붙어있는 요 명사가 선행사라는 점. 자, 그래서 아무도 없다. 어디에? 그 리뷰 패널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고 뒤에 bu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지금 동사의 raise죠. 그치만 해석할 때는 마치 부정인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but의 특징입니다. 자, raised concerns, 걱정을 하다죠. 근데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에 대한 걱정이 있냐? concerns about, concern이 명사로 쓰일 때, 지금은 목적어니까요. 명사로 쓰일 때 concerns about 또는 concern over 또는 concern for가 되면 어디에 대한 걱정, 우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걱정?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어떤 일관되지 않은, 불규칙한,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적용에 대해서. 뭐에 대한 적용? Of the new compliance standard,
컴플리언스 스탠다드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지침, 규정 등을 의미합니다. 지침, 규정. 그래서 새로운 규정에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해석해보면 그 검토위원회에선 어떤 새로운 규정에 불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